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AI 우려가 좀 완화가 되면서 나스닥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 과정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반도체주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준 인사들이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그런 발언을 좀 이어나가다 보니까 상승폭은 좀 제한됐고, 또 하락 종목 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월가는 여전히 그래도 금리 내릴 것 같은데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 지금의 조정은 일시적이다. 결국엔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올랐습니다. 야간 선물이 1.4% 올라서 주초에 우리 증시가 대략적으로 한 5, 60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빠지고 나스닥은 약간 올라가고 러셀 2000 지수는 조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기술주들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됐거든요. 그리고 에너지주도 강했는데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납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유가 오르고 에너지주가 강세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기술주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지수 낙폭을 줄이거나 아니면 이제 나스닥은 플러스로 마감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좀 신중했어요. 하락한 업종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하락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또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전체적으로 아직은 긴가민가. 또 오늘 기술주 반박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러면 낙폭과 되니까 조금 사볼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흐름이 나온 것 같아요. 이슈들을 정리해 보면 여전히 주요 기술주들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단기적인 이슈보다 쌓였던 어떤 이슈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과연 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있을까? 그 자금 조달 때문에 나중에 재무 상태 좀 문제되지 않을까? 그 계속해서 막대한 투자가 가능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되고 있고, 특히 그 과정에서 오라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유한 현금이 빅테크보다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항상 약한 고리를 먼저 치면서 시장을 좀 약세론자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이제 허물어뜨리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여기에 이제 의회에서 그 AI 칩을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제한하는 그런 법안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을 비롯해서 몇몇 국가들에 대해서 이런 나라에 수출하는 거는 정부의 허락을 꼭 받아야 된다. 이걸 아예 법제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법안에 대해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중국과의 어떤 소프트웨어 경쟁을 벌여야 되니까 그런 경쟁에서 중국을 키워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다더라. 이건 또 뭐 엔비디아에는 또 악재가 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니다, 이거 별 문제 없다. 그러면서 이제 JP모건을 비롯해서 분석가들이 일제히 반박을 하면서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또 이제 완화됐고, 오늘 뭐 종목들이 반등을 하면서 좀 이런 어떤 반박론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렇다고 시원스럽게 올라가지 못하는 게, 연준 인사들이 계속 신중해요.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12월에 안 내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자꾸 이런 메시지를 자꾸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 지표들도 제대로 못 볼 것 같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또 내린다 하더라도 그 내리는 동기가 과연 타당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시원스럽게 반등하지는 못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기술주들, 그 나스닥이 장 초반에 되게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낙폭을 줄이고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었던 거는 AI 거품론에 대한 반박이 오늘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JP모건에서는 AI 거품 아니다. 오히려 매수 기회다. 그러니까 매출과 비용 모두 폭발적인 성장이 될 것이라서 계속해서 자금이 투입되는데 지금 주가가 고점이라고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잠재력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미미하다. 투자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만 없다면 지금의 조정은 기회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다음에 이제 억만장자로 알려져 있는 론 바론. 이 사람은 기술주 매도는 기회다. 나는 테슬라 물량 한 주도 건드리지 않았어. 지금 계속해서 강세인데 무슨 소리야. 뭐 이런 메시지를 또 내놨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그동안의 주가 상승 감안하면 조정은 당연하다. 지금 강세 상황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보다 더 관심이 갔던 게 그 마이클 버리의 뭐
왜곡, 조작, 회계 조작론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을 또 발목 잡았잖아요. 그 투자 심리에 대해서.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데이터 센터의 장비나 칩은 사용 연한이 2, 3년이면 끝난다. 그런데 5년 이상이라고 해서 조작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100억을 샀어요. 100억 원어치를 샀으면 그 장비는 어쨌든 몇 년 지나면 이제 못 쓰게 될 건데 이거를 한 3년 정도면은 못 쓰게 될 거다. 그래서 1년에 33억씩 상각 처리해가지고 그걸 지출 처리해버리거든요. 그러면 100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33억씩 녹아서 없어져야 되는데 회계에서 이걸 조작해가지고 20억씩 5년 쓴다라고 해놓고서 20억씩 빼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순이익을 조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3억씩 제외해야 되는 걸 20억씩 제외하는 걸로 바꿔버려가지고. 근데 오늘 이제 어떤 반박이 나왔냐면 아니다. 5년은 업체들이 조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현재 현실을 반영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다. 실제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서버라든가 네트워킹 장비 연수를 그러니까 이제 연수라는 거 뭐냐면 이제 언제 몇 년 정도 쓰면 다 소진이 돼 이렇게 하는 걸 이제 2021년도에 이제 4년에서 지금은 이제 5, 6년으로 연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는 저걸 가지고 이제 조작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다. 실제 업체들은 2020년에 구매했던 엔비디아 A100을 아직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 연한이 지금 5년 됐는데 아직도 쓰고 있는 거면은 5, 6년씩 생각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작이 아니라 저건 저 사람의 주장이고 또 속으로 그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너 하락 포지션 잡은 거 우기려고 저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그냥 현실적인 반박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엔 저 반박도 또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클 버리의 주장으로 좀 겁먹었던 투자자들이 오늘은 좀 안도하는 예, 그런 분위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시원스럽게 못 올라가는 게 연준의 발언이 너무 세요. 이게 이제 이건 뭐냐면 패스피크 인덱스라고 이거는 뭐냐 연준 인사들의 발언 강도를 가지고 이 시장의 분위기가 비둘기파적인지 매파적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가늠하는 데이터거든요. 이게 내려가면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이 많은 거고 오르면 이제 매파적 반응이 많은 건데 최근에 보면 살짝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발언이 기준보다 좀 세다 최근 들어서 그런 거고 실제로 보면 뭐 닐카 시카리 같은 경우는 인플레 지표가 갑자기 올라갔을 수도 있어. 이 얘기는 뭐예요? 인플레가 올라가는데 무슨 금리 인하야?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고 제프 슈미드 이 사람은 연준 인사 중에서 가장 초강경 매파 그러니까 초강경 정도가 아니라 초강경 매파거든요. 이 사람은 인하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인플레이션이 높고 그리고 이제 고용 때문에 뭐 금리 내린다고 하는데 금리 내려도 고용 안 변해. 그러니까 금리 내릴 필요 없어. 그러니까 금리 내려봐야 인플레이션만 더 올라가.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꾸 이런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는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확률은 이제는 아예 그냥 동결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46대 54로 동결 확률이 54%, 다음에 인하 확률이 46%.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뀌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생각에는 조금 이거 상황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신중하게 그러니까 이런 반박론 나와도 전체적인 종목으로 와 하고 몰려가는 게 아니라 좀 신중하게 물러서 있는 그런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금리 올라도 시장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게 저거는 금리 올라간 게 뭐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졌다 이것 때문에 반응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안전자산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금리가 좀 올라간 거다 뭐 이런 해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이제 빅테크 중에서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이제 플러스가 났고 오늘 사실 뭐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가지 않았으면 나스닥이 어땠을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장중에 거의 급등 수준으로 올라갔었는데 255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46달러로 뒷부분에 지수 탄력이 둔화되면서 밀렸는데 어쨌든 주가는 4% 넘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올라간 이유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때문에 올라갔어요. 삼성전자가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이제 DDR5 가격 이제 품목별로 보면 이제 149달러 하던 걸 239달러로 올리고 뭐 16기가, 128기가 이런 것들은 50% 인상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부 고객사들은 패닉 바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 가격 올렸다라는 건 계약 가격이에요. 이제 업체들하고 계약할 때 우리 이 정도 받지 않으면은 못 팔 것 같아. 너무 물량이 딸려 이래서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그 가격 그대로 그래 그럼 일단 이 가격에 계약합시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부 고객사는 그냥 일단 사자. 내년에 아예 물량 자체가 없을지도 모르니까 일단 현재 사두자.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 이 정도까지 오르는 거였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을 하고 오늘 미증시 움직임에 비해서 한국 MSCI 한국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갔던 건 저 야간 선물이 더 많이 올라갔던 건 아마 이 반도체주의 상승 이게 아마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요건 이제 필요 없고 예. 그리고 이제 MSCI 한국 지수가 오늘 0.6%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MSCI 한국 지수는 어제 우리 시장의 흐름 그리고 여기에 오늘 미증시의 반영 이걸 반반씩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증시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되게 많이 빠졌는데 이 지표가 플러스로 끝났다라는 거는 실제로는 많이 올라간 겁니다. 어제 빠진 걸 커버하고도 플러스가 났으니까. 그리고 야간 선물은 1.42%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000포인트 정도 되니까 투자자들 생각에는 오늘 미증시 돌아가는 상황,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이슈 감안해 보면 월요일에 우리 증시는 한 5, 60포인트 정도 플러스로 출발하는 게 정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출발할지는 뭐 주말 사이에 어떤 뉴스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봐야겠지만 일단 주말 상황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은 그렇게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AI 매도세는 진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신중한 발언 때문에 지수 상승 또 종목들 상승은 아직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고용지표 20일에 나온대요. 근데 이제 이게 완전한 고용지표는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신중 그거가 엄청난 재료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관련된 지표는 기술주가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한국 이제 특히 반도체주가 올라가면서 한국 관련 지표도 많이 올라가서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한 번씩 보여드리는 거 이게 이제 미국의 인터넷 혁명이 시작됐을 때 넷스케이프가 이제 공급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인터넷 시대라는 어마어마한 어떤 성장이 시작되던 시기 그때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반응하고 챗 GPT 시대가 열리고 나서의 주식시장 반응하고 기간별로 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주식시장이 이렇게 막 처음에는 휘청휘청 하지만 결국엔 쭉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뭐 아시아 외환위기 뭐 이런 거 나오면서 98년도 이후에 휘청거리고 뭐 그런 것들도 있긴 했지만 경로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되게 비슷하게 가요. 예,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피크라고 보긴 어렵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그때 누적된 기간 수익률이 122%였는데 지금 1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추세가 되게 비슷하게 가고 있어서 지금의 조정이 종료,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어떤 매물소화 뭐 이거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큰 흐름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때그때 나오는 이제 그런 조정 정도로 시장은 아직까지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뭐 주말인데 저는 어제 이제 아주 제 1번 친구 5살 때부터 친구인데 이제 아직까지 친구인 가장 그러니까 제일 절친이죠. 그래서 그 친구 이제 집안에 좀 예, 장례식 갈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어제 다녀왔는데 얼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5살 때 얼굴이 그대로인데 얼굴만 쭈그레진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그냥 옛날 생각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럴 때 제가 가끔 한 번씩 듣는 노래가 여행 스케치에 이제 산다는 건 다 그런 건 아니겠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들어보면 한 번씩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말에 뭐 머리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악 차분하게 들으시면서 그냥 좀 몸 건강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몸살 때문에 힘들어서 건강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많이들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